보잉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 영화 테넷을 보셨다면 보잉 747 비행기가 가상의 오슬로 공항에 추락하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추락한 비행기는 실제였습니다. 이 영화의 감독인 크리스토퍼 놀란은 CGI나 모형보다 실제 비행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보잉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들을 준비했습니다. 보잉사는 한때 최대 5년 동안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스파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을 고려한 적이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비행기의 날개를 약 120m까지 회전시키고 약 20개의 모터를 장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잉은 DARPA의 벌처 프로그램으로부터 8,900만 달러의 계약을 받았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2012년에 프로젝트가 취소되었습니다. 1968년에 처음 완공된 보잉의 주요 조립 공장인 미국 워싱턴주 에버렛 공장은 부피 기준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건물로 꼽힙니다. 약 1338만 5378입방미터로 98에이커를 차지합니다. 건물이 워낙 거대하다 보니 한때는 따뜻한 공기와 습기가 시설 내부에 쌓여 천장 아래에 구름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보잉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2003년에는 2명의 남성이 앙골라의 한 공항에 들어와 항공기에 탑승한 후 관제탑과 교신하지 않은 채 비행기를 타고 사라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비행기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두 사람의 행방도 알 수 없습니다. 냉전이 한창이던 시절 소련 과학자들은 항공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보잉을 방문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신발 바닥에 접착제를 발라 회사 바닥에서 금속 샘플을 은밀히 수집했습니다. 1960년대 이전의 보잉은 항공기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전선을 깔기 위해 패럿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상대로 이 방법은 신뢰할 수 없었고 패럿은 지루함을 느끼고 전선을 당기기보다는 자기 할 일을 하곤 했습니다. 콩코드는 최초의 초음속 승객 수송용 상업용 비행기로 기억됩니다. 비록 시간의 시험에는 실패했지만 대서양을 3시간 30분 만에 횡단할 수 있을 정도로 소리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70년대의 보잉은 똑같이 빠른 보잉 2707을 제작하여 유럽인들의 발명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수만 명의 직원을 해고하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보잉사에 대한 전쟁 이윤 추구에 대한 여러 가지 비난이 제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비판자들은 예멘에서 무차별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을 공급하여 수많은 민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보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근에는 보잉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하여 2023년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시위가 벌어지고 대중이 크게 반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보잉은 이번 판매로 500억에서 10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1981년 보잉 747 비행기가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1088명의 승객을 수송하면서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솔로몬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에서 이 비행기의 좌석은 가능한 한 많은 에티오피아 유대인을 수용하기 위해 제거되었습니다. 1086명의 승객을 태우고 아디스아바바를 출발한 비행기는 1088명의 승객을 태운 채 착륙했고 2명의 아기가 비행 중 태어났습니다. 70년대의 보잉은 보잉 버스트라고 불리는 대량 해고 사태로 7만 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그 결과 시애틀을 떠나는 마지막 사람이 불을 끌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적힌 광고판이 시애틀의 출구 고속도로에 세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 B&W 수상 비행기라고도 알려진 보잉 모델 1은 보잉의 첫 번째 제품입니다. 1916년 6월에 완성된 이 보격기 수상 비행기는 엔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이 비행기에는 최초 설계자인 콜레드 웨스터벨트 중위와 윌리엄 보잉의 이니셜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잉 비행기가 가장 인기 있지만 보잉은 그 외에도 위성통신 장비, 미사일, 회전익 항공기 및 로켓을 설계, 제조 및 판매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리스 및 제품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점에서 보잉은 가장 큰 항공우주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보잉은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전 결함과 비행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737맥스 여객기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2018년 인도네시아 탕그랑 공항과 팡칼피낭 공항을 운항하던 라이온에어 610편은 이륙한 지 13분 만에 자바에 추락했습니다. 1년 뒤에는 나이로비행 에티오피아 항공 302편이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의 본래 국제공항을 이륙한 지 6분 만에 추락했습니다. 이 두 사고로 인해 총 346명이 사망하고 생존자는 0명이 되었으며 항공규제 당국은 전 세계 모든 737맥스 여객기를 이륙 금지시키도록 했습니다. 1916년에 설립된 보잉 컴퍼니는 미국의 목재 산업 가이자 항공업의 선구자였던 설립자 윌리엄 E. 보잉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원래 이름은 패시픽 에어로 프로덕트 컴퍼니였으며 오늘날의 이름이 되기까지 여러 차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도 워싱턴주 시애틀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키게스닷컴을 참고했습니다.